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래된 속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뭐 이런 오랜 말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어도 내가 활용을 해야, 소위 써먹어야 그게 보배가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그런 유용한 정책들, 제도들, 또 변화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말이 맞죠? 깨어야 네. 보배죠. 아유, 네. 뭐 너무 대단하십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가신 것처럼 정확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려주셨어요. 제 마음도 네. 그 마음이니까. 네. 이심전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진짜 유용한 정보 네. 알려주셨거든요. 이건 당장 신청해야 네.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는데.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2022년 좀 변경되고 네. 좀 이제 새롭게 생긴 그런 청년 정책들 좀 제대로 알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자, 지난 2월 14일이었습니다. 2022년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엑기스 정책만 뽑아보자면 제가 키워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두 번째,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셋째, 공정한 채용 문화 구축. 그리고 마지막, 안전한 근무 환경. 이렇게 총 4가지의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무슨 공익 광고 같았어요, 지금. 공익 광고 하나하나.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러니까. 공약 같기도 하고. 하나하나 짚어주시는데 공약인지 알았고 네. 진짜. 자, 근데 다 좋은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다. 공정한 채용 문화를 구축한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네. 만든다. 너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얘기들인데 좀 하나하나 네.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일단 키워드로만 정리가 되어 있었을 때는 뭔가 그래서 와닿지가 않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직 청년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를 했는데요. 국민 취업제도에 25만 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14만 명,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에 2만 6천 명,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에 2만 2천 명, 그리고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7천 명, 해외 취업 지원에 5천 명 등 청년들이 폭넓은 취업 기회를 다양한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민간 공공 일자리와 취업 관련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다 내용은 좋잖아요. 근데 혜택이 돌아가는 인원이 많아지는 맞아요. 게 진짜 좀 와닿는 뭔가 사업이고 네네. 지원 제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자, 네. 두 번째 또 설명드릴 게 있어요. 뭐가 있나요? 두 번째로 취업 준비 부분인데 이제 취업 준비를 해보신 경험 있으시잖아요. 있죠, 다들 있죠. 해보셨을 텐데 취업 준비할 때 아마 서류 때문에 서류 가장 힘드셨을 거예요. 맞아요. 뭐 어디 가면 뭐 등본 떼와라, 또 못 떼와라, 못 떼와라, 뭐 경력증명서 떼와라, 너무 골치 아프셨죠. 경력증명서 같은 것도 그 회사에 직접 가서 맞아요. 회사 나름의 또 절차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또 좀 복잡해요. 맞습니다. 지원을 받을 때도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 이 취업 준비가 굉장히 간편해지고 또 편리해집니다. 네. 취업 서류 일괄 제출 서비스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오. 일괄 제출입니다. 말만 네. 들어도 속 시원하실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 취업 관련 서류 신청이나 발급, 제출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24 사이트가 개편됩니다. 정부 24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복잡했던 취업 증빙 서류 곳곳에 여러 기관, 여러 홈페이지에 가서 뗐던 것들을 이젠 정부 24 이 사이트에서 원터치로 일괄 이제 발급받을 수 있게 개편이 된다라는 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변경 사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게 진짜 가능만 하면 네.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일이 여기 가서 요거 맞아요. 떼고 저기 가서 요거 떼고 아니라 일괄이라는 말 네. 자체가 진짜 시원하거든요. 굉장히 독실하죠.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느껴지고 네. 가능만 하다면 근데 네.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의 UI도 바꾸고 그래서 개편을 한다라니까 기다려보면 그러니까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부디 되길. 네. 또 들고요. 네. 일할 만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 재직자 지원 유지도 진행이 됩니다. 단순하게 취업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취업한 다음에 이제 사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장기 근속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2022년에도 팍팍 지원할 예정인데요. 네. 청년 내일 채용 공제 7만 명,
그리고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2만 명, 그리고 청년 동행 카드에 15만 4천 명 등 이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취업했는데 돈도 안 모이고 월급도 적고 그냥 이직할까? 혹은 나 그냥 회사 관둘까? 이런 게 아니라 장기 근속을 네. 할 수 있도록. 이거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게도 굉장히 좋은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장기 근속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목돈을 만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 주변에 아는 분이 있는데 그 회사에 계신 이제 직원분은 3년 일하고 나서 3천만 원의 목돈이 생겼대요.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 나라가 그리고 기업이 그리고 이제 구직자, 취업자가 되겠죠. 이제 취업자분께서 이제 공동으로 돈을 이제 월마다 납입하신 이게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네네. 제도잖아요. 2022년에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계시고 네. 계속해서 또 지원을 할 예정이니까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도 인재를 키웠는데 계속 이직을 하면 이것만큼 손해가 없거든요. 키워놨는데 그러니까요. 떠나고, 키워놨는데 떠나고. 그러니까 좀 장기 근속을 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토대를 마련한다는 면에서 윈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이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뭐 신산업 이런 얘기도 네네. 했잖아요. 뭐 목돈 만들기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개인이 산업같이 이렇게 큰 걸 어떻게 할 수는 맞습니다. 없잖아요. 네. 이런 건 정부가 진짜 팍팍 도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정부의 역할이 이래서 중요한 그렇죠. 겁니다. 단순하게 돈 조금 모으게 해주고 오래 이제 일하게 해주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키우는 게 네.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이제 개인이나 혹은 뭐 기업이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경쟁력 있는 청년 인재를 위한 신산업 분야 취업 역량 강화 지원도 역시나 이번 취업 지원 이제 변경되는 사항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키워드가 뭐 디지털, 뭐 AI, 뭐 메타버스 이런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분야의 신산업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훈련 제도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지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청년 친화형 ESG 사업에 네. 170억 원을 지원을 하고요. K 디지털 크레딧에 5만 5천 명, 그리고 K 디지털 트레이닝에 2만 8천 명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서 이 디지털 혹은 그린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기업과 함께 쫙 키워간다고 합니다. 진짜 커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좋은 뭐 분야들 진짜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신산업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ESG 있죠. ESG 있죠. 그린, 디지털 다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좀 파이 말씀하셨는데 신산업이 좀 많이 성장을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네. 좋겠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취업 말고도 우리 창업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있어요. 제가 말할 걸로 미리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이제 딱 창업 짠 얘기를 것처럼.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역시나 또 발빠르게 창업 얘기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많은 청년 CEO를 발굴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 지원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외국의 경우도 보면은 이제 예전에 페이스북, 뭐 요새는 메타라고 부르죠. 메타라는 기업도 있고 구글이라든지 네. 뭐 다양한 그런 청년들이 세운 기업들이 그쵸. 세계를 이제 휘젓고 다니는 그런 기업들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기업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네. 시각이 예전부터 대두가 되었고 그래서 더 많은 청년 스타트업, 뭐 청년 CEO를 발굴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 지원도 이제 계속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을 무려 2,100개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오. 혁신 창업 펀드가 있습니다. 네. 무려 1,600억 원의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제 많은 어떤 스타트업들, 청년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요. 유망 청년 창업 기업에게 1조 7천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증을 네, 정부가 서줍니다.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이 이게 자신의 어떤 담보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자본이 없어서 그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1조 7천억 원에 해당되는 이제 보증을 정부가 예, 대신 서주게 되고요. 네. 또한 이제 프론티 펀드라고 해서 역시나 신산업 분야에 420억 원에 네. 해당되는 이제 창업 지원을 해주고요. 또한 청년 기업 특화 펀드에도 400억 원. 이게 금액 단위가 다르죠. 맞습니다. 예, 1,600억 원, 420억, 네. 400억 등 이렇게 유망한 청년 창업가들의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는 게 또 이번 2022년 새로운 발표의 또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얼마나 구현 가능하도록 좀 팍팍 밀어주느냐.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도 보증을 해주느냐.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이 두 가지를 좀 섞어서 네. 많은 걸 좀 생각을 해봤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어요. 안전한 네, 고용 보장. 맞습니다. 그리고 불안하면 고용이 이게 참 괴롭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고 또 나의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하면은 이게 일이 손에 안 잡히거든요. 그럼요. 예, 내가 내일 잘릴지 모르고 모레 잘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일이 손에 잡힙니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퀵서비스나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이제 플랫폼 종사자까지 확대를 하고요. 또한 유통 배송기사나 택배, 지간선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이나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사고가 날지 네. 모르고 또 배달 시간 늦으면은 컴플레인 들어오면 안 되니까 또 빨리 달리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좀 사고가 났을 때도 산재로 보상을 해주고 또 이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아, 배달 뭐 다른 사람 많으니까 이 사람 쓰면 돼. 고용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용보험까지 제대로 팍팍 챙겨드리는 이 확대 제도가 또 신설돼서 2022년부터 또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개개인도 좀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네. 이런 보장이나 울타리가 있다면 또 든든하죠.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쓴 제도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자리 한다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2022년에 과연 변화되는 제도들 우리가 활용할 만한 부분들 알아둬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군복무자와 입대 예정자를 위한 채무 조정 특별 지원 내용 알고 계셨나요? 말 그대로 채무가 있는 군복무자나 입대 예정자가 전역 후 취업에 제약을 받지 않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 예정자입니다. 상환 유예, 분할 상환, 채무 감면, 채무 조정 신청비 면제 등 지원을 해주고요. 신청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취업에 제약 없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 한다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2년에 변화하는 일자리 정책 뭐가 있는지 특히나 청년분들이 활용하면 좋을 만한 정책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내용 얘기 나눠볼까요? 이번엔 조금 더 청년 정책에 좀 특화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구직과 창업, 주거와 생활 분야 등 6개 분야 24가지 정책을 담은 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 정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네. 참 청년 정책이 많은데 또 찾기는 힘들다.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반영하기 위한 시도라고 합니다. 최근에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물론 늘어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체감하기 어렵다라는 분도 있을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구직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취업 생계 지원 서비스 네. 좀 내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계 지원이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혼자 살거나 네. 혹은 이제 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하는 이제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취업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그렇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취업 준비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계 지원 서비스가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네. 1유형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 18세에서 34세 청년에 해당이 되고요. 취업 경험은 무관합니다. 취업 경험이 없어도 되고요.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청년들에 한해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 구직 촉진 수당을 네. 지급을 하고요. 이 유형의 경우에는 소득 상관없이 18세에서 34세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 활동 비용 최대 195만 4천 원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네. 또한 취업 성공 수당의 경우에는 취업 시 성공 수당 최대 150만 원까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에 해당이 이제 되고요. 또한 1유형 구직 촉진 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업 시에 조기 취업 성공 수당 5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취업 지원도 역시나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요. 네. 돈뿐만이 아니라 직업 훈련,
또 일경험,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누릴 수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 지원, 이건 말 그대로 취업하고 상관없는 네, 정말 중요한 맞습니다. 생계가 달린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들, 또 취업 지원, 취업 성공 수단까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컨설턴트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취업할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좀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어쩌다 보면 이게 단념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자각지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네. 사실 주변에도 이제 제가 일자리 컨설턴트로 있다 보니까 이제 취업하지 않을래요 선생님 뭐 이런 이제 친구들도 있고 네. 좀 구직을 어려워하고 단념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바로 구직 단념 청년의 의욕 고취 지원인데요. 최근 6개월간 취업, 교육, 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구직 활동도 하지 않았던 구직 단념 청년에 한해서요. 네.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요. 이수를 할 경우 실비를 20만 원을 네, 지원을 해주고요. 네. 이수 시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지원을 하고 또한 취업했을 경우에는 고용촉진 장려금까지 연계해서 네, 지원을 하는 이런 구직 단념 청년의 의욕 고취 지원 서비스가 또 생겨났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네. 잠시 좀 쉬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의욕을 좀 잃었거나 말 그대로 좀 단념을 하고 있는 네.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업 얘기 좀 해볼까요? 창업도 진짜 중요하죠. 네. 저희가 계속해서 창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창업 펀드도 기금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저희 방송에서 많이 맞아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도 있습니다. 사관학교가 많네요. 네, 이제 청창사라고 보통 줄여서 많이 부르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외에도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로 해서 이제 신창사라고 불리는 게 이제 있는데요. 네.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39세 이하 창업기업 대표의 경우에 이제 최대 1억 한도에서 창업 사업화 자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창업 공간이나 교육 멘토링 등의 이제 패키지를 지원을 하는 서비스였잖아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의 경우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포인트입니다. 심사를 통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제 네. 인정을 받은 이제 창업 예비 창업자가 되겠죠.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이론 교육과 점포 경영 체험 교육과 그리고 멘토링 사업화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20%의 본인 부담을 제하면 자부담을 제하면 나머지들은 정부에서 이 창업을 하는 데 필요한 그 자금들을 우와. 다 네, 그래요? 밀어주고 지원을 전부 다? 해줍니다. 우와. 네. 또한 초기 창업 청년의 사업 자금 및 벤처 투자 지원을 위해서 청년 테크스타 보증과 청년 네. 전용 창업 융자라는 서비스가 생겼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은 담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집도 없는 경우도 많고 재산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돈은 필요하고 이제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안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청년 테크스타 보증이라고 생겼습니다.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그리고 경영주가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인 이제 기업에 한해서요 보증 한도를 확대를 해서 산정 특례 최대 2억 원을 포함해서 6억까지 보증 한도를 높였고요. 창업 5년 이내 5억 원까지 보증료를 0.3%로 고정을 하고요. 보증 비율도 기존 85%에서 100%로 네, 상향을 했습니다. 또한 청년 전용 창업 융자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혹은 예비 창업 청년에 한해서요. 네. 연 2% 고정금리로 네, 1억 한도 안에 이제 대출을 하게 되고요. 또한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까지 지원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금이 부족한 그러니까요. 아이디어가 좋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정부에서도 빵빵하게 예, 자금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관 학교라는 이름으로 뭐 교육에서부터 네. 여러 가지 지원 그리고 아이디어만 좋다면 자금적인 측면까지도 저리로 뭐 맞습니다. 대출이라든가 네. 보증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 통해서 좀 밀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전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럼요. 예비 창업자들에 그러니까요. 한해서. 정말 네.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 글쎄 이제 39세 이하 이렇게 많이 지금 네, 청년. 기준을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조금 더 낮아진다면 그렇죠? 어린 조금 더 네, 네, 맞아요. 낮아진다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도 그러니까요. 있기도 하고 또 요새는 대학에 가지 않고서 바로 창업에 도전하는 이제 고등학생 이제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수 고등학생의 해외 유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드림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네. 유학의 꿈을 지닌 저소득층 성적 우수 고등학생들이 부담 없이 해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좋네요, 이거. 돕는 그런 장학금인데 드림. 드림. 드림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꿈. 설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네. 이 이름과 함께 나온 이제 드림 이제 장학금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국내 고등학교 2, 3학년 재학생이라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래요. 최대 월 70만 원의 학업 장려비 그리고 최대 6만 달러 이상의 학비와 항공료도 우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 자세한 사항 알고 싶으시다면 이 사업에 대한 콜센터 1599-2290 여기로 한번 전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학제도 좋은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가서 한 번쯤 네. 좀 넓은 걸 보고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 경험인데 또 장학 사업이 또 있을까요? 지원?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거 장학? 어떻게 하셨죠? 보이시나요? 장학? 맞습니다. 제가 또 꽂혔어요, 하나 장학에. 네. 준비를 해왔는데요. 대통령 과학 장학금이라는 이름만 이건 과학 들어도 분야죠, 그러면? 대통령 과학. 오, 정말 뭔가 나라에서 거창하다. 엄청 밀어줄 것 그러니까요. 같은.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공계 계열 학생에게 제공되는 대통령 장학금인데요. 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이제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의 국내 4년제 대학 신입생 및 3학년 또는 해외 4년제 대학에 입학 예정인 신입생들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국내의 경우에는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 크네요. 네. 해외 경우에는 실비 학비와 체재비 등 연간 최대 미화로 5만 달러. 환율 기준으로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에 금액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역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99-2290로 콜센터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과연 되겠어가 아니라 한번 좀 도전을 해보시고 준비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정말 좋은 제도들이 많다. 오늘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보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뭐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여러분 그냥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원하시면 되고 저는 왜 라떼는 이런 게 없었을까? 네, 제가 이제 좀 더 어렸을 때는. 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되게 좋은 게 많구나.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저보다 조금 어리신 후배분들 더 창업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제 취업하실 때도 도움이 많은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지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난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다. 이러면 무조건 지원을 한번 해보시고 준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 한라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 들어보셨나요? 중소, 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인데요.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 대학교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생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최소 학점은 이수하셔야 하고요. 직전 학기의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죠. 지원 내용은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00만 원의 취창업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희망사다리 사업 전문상담센터 1800-0499로 문의하셔도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소, 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려는 대학생분들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2022년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달라졌죠?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더욱 집중해 보시죠. 먼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유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인데요. 최초 신청은 1년간 할 수 있고 기간 연장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학업은 최대 1년이고요. 두 번째는 3+3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 대체율 인상인데요. 올해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 개편 소식인데요.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 원으로 상향해서 3개월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가 되는데요. 지급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 확대되어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2022년부터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양육수당을 영아수당으로 개편하고 지급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가요? 이런 정보 잘 챙겨서 지원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